네, 개념 요약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개념을 이제 요약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념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몰라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부터 보여줄 이 화면의 영상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일반 노트나 공책에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지, 꼭 그 개념 요약 영상을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구매나 다른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의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이 노트는 선생님이 지금 개념 요약을 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는 PDF는 우리가 책을 본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원을 예시를 들어 개념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념 원의 방정식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선생님이 이제 화면이 체크되는 게 좀 안 보이죠? 자, 여기 이제 마우스로 보겠습니다.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원의 방정식은 이런 거구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 읽어가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또 이런 개념들은, 요약된 개념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이런 예제들이 있네요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볼까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여기 있는 요런 맥락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이런 식을 예쁘게 변형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예제가 바로 증명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증명 문제를 보고서 아, 이런 맥락으로 이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읽고 있는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가볍게 라이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생겼네. 그렇구나. 그리고 원의 중심의 좌표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겠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소주제가 나왔고요. 또 뒤로 가다 보면 예제도 나오고요. 원과 직선, 그리고 위치관계 이런 것도 나오고,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이용, 판별식 이용도 나옵니다. 또 예제 파트가 나오죠. 또 원과 직선 하면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나왔고요.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나왔고요.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나와서 원의 방정식의 원은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머릿속에 와닿지 않겠죠.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많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요런 맥락을 지금 학생이 처음 보는 것과 같은 걸로 보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쓸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이제 글을 쓸 겁니다. 제가 검정색으로 좀 모양을 바꿔 두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기본값 저장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제 글자 수를 좀 이제 올려야겠죠. 이 정도까지 올릴게요. 네, 기본값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여기서 선생님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자유도가 높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잘못했네요. 조금 두껍게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제 중단원이라고 말할까요? 대단원이 있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게 볼게요. 이 정도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는
원과 접선이라는 단원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주제에서 중간 주제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중간 주제로 넘어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중간 단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본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네, 이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손으로 쓰는 겁니다. 타자를 치셔도 괜찮은데 저는 좀 가독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타자를 치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처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로 한번 쳐볼게요. 저 같으면 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의 정의가 이러하니까. 자, 그리고서 여기도 넘어가면은 여기는 아까 좀 작았는데, 그죠? 여기서 좀 기본값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원에 대한 내용을 써야겠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원에 일반형이라는 게 나오고, 이걸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했거든요.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표준형이라는 걸 가져갈 겁니다. 표준형은 그래프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일반형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날 것 그대로죠. 이제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파스타가 물에 익혀진 면과 그냥 소스를 뿌린 그 정도의 이제 모양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좋게 가공을 하고 보기 좋게 써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수식을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타이핑보다는 이제 글씨를 펜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형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할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래프형, 즉 표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개념 정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씩 썼다고 해서 개념 정리가 되고 개념 요약이 된 것이 아니라 딥서칭이라는 관점으로 기본형을 그래프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여기다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려면 저는 이제 이쪽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조금 글씨를 작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해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일반형에서 우리는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 여기 있는 식들을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위치를 예쁘게 조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은 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한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하기 위해서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인 2분의 a의 제곱 형태로 이제 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뒤에 가서 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다시 한번 색깔을 바꿀게요. 2분의 b 반의 제곱 형태로 나오는 게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방금 만들어진 요 아이들은 없는 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뒤에서 다시 빼줄 겁니다. 자, 빼주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을 할 거고, 아까 있었던 요 위에 있었던 이 친구 있죠? 요 c를 우리는 그대로 연결시켜서 써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의미적으로 위에 있는 식과 변함이 없죠. 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 있는 식도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항들, 여기서 나왔던 여기 있는 항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좌변에 있던 요 항들이 요 좌변에 있었는데 왼쪽에 있죠. 우측으로 이제 넘어가게 하는 행동을 할 건데, 그 전에 요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일 거고, 플러스 c인데 c 대신 우리는 분모와 분자를 만져서 자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이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왼쪽에 놓을 겁니다. 볼까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c라고 둘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걸 표준형으로 고쳤고, 여기 있는 표준형에서 원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일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이 0이 될 때에 나오는 xy 값, 그게 즉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에 있는 식에서 끌어낼 겁니다. 일반형에서 나온 요 아이들로 끌어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원의 중심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은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로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우리 반지름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형으로부터, 그렇죠? 여기 있는 일반형으로부터 그래프형, 즉 표준형 그래프형 이쪽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을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봤던 개념들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 나왔던 이런 개념들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 19-2번에 있는 이 과정을 선생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세팅을 해본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려면 여기 나오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좌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반지름의 길이 이런 거 나오려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개념의 이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개념 설명이 비교적 잘 된 책을 가지고 스토리를 자기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실마리가 이런 거네, 풀다 보니까 이런 풀이가 있구나, 근데 여기 있는 풀이는 왜 이런 게 됐지, 아, 여기가 잘 이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좀 뒤로 가다 보면 원과 직선이라는 이제 부분이 다시 나와요. 원과 직선이 나오고, 우리는 원과 직선에서는 또 좀 이제 펜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과 직선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과 직선에서는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냥 머리 쓰고 상상을 해봅시다. 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관계는요, 직선 하나와 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죠? 타원이지만 원으로 이해할게요. 그리고 직선이 있고 원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을 하나의 직선이 관통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관계 있는데 원의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원은 제외하고, 지금 원은 좀 제외할게요. 원은 제외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디스턴스만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디스턴스를
이렇게 D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얘기할 때에는 디스턴스로 말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원의 반지름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디스턴스와 반지름 비교할 때 디스턴스의 길이가 더 길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구조의 이런 모양의 이런 위치 관계에 있는 원과 직선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보자면 지금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겁니다. 슬쩍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슬쩍 닿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길이가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디스턴스가 될 거고, 원의 반지름도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반지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디스턴스와 반지름이 같으면 이런 그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위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에 디스턴스 관계를 이제 만들면 여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디스턴스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핑크색으로 바꾸면은 이제 반지름이 되려 길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디스턴스와 반지름을 봤을 때 반지름이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이랬구나 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책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볼 때에는 여기 있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런 그림의 구조를 유추를 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수학은 등호잖아요. 이 등호라는 것은 양쪽으로 상통한다, 양쪽이 다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한쪽 편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생각을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판별식은 근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기능이죠.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원은 교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결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 D의 값은 0보다 작다, 근의 개수가 0개예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는 접하는 점이 한 개니 판별식 D의 값은 0을 갖는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얘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죠. 왜? 두 개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는, 다시 올라오면은 원과 직선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주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접하는 그 X축과 Y축에 접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또 좀 길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과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또 다른 얘기가 여기 나오겠죠. 네, 원과 접선 얘기가 다른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관계를 했고요. 원과 접선에서 얘기합니다. 자, 기울기가 존재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울기가 존재할 때에 대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입니다.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원과 접선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개념 정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고, 스토리를 혼자 이끌어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책을 보고 혼자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봤던 이 영상의 과정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끌어 가되 선생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특히 여기서
첫 번째 단원인 원의 방정식에 나오는 내용을 넘어가서 원과 직선을 설명할 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선생님 이 부분을 제가 이쪽에 있는 책을 읽어보고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책을 읽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이 미리 찍어둔 영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선생님 옆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의 도움이 가는 것이 본인의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는데 훨씬 많은 도움, 그리고 훨씬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영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설명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들께 계속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